야, 내가 10년, 20년 족구를 하면 뭐하냐. 족구가 늘질 않은데. 아이씨, 아이. 어이. 누구세요? 가자. 누구세요? 스파이로. 파이로가 뭔데? 족구 아카데미. 에? 몰라?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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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 씨,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오른발로 원래 공격을 했었는데 그쵸? 이제 무릎의 통증이 조금 예전부터 무릎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네. 통증이 좀 많이 나타나서 네. 발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 왜죠? 중요한 거는 족구는 하고 싶은데 네. 수비수 하기는 싫고 네. 공격은 하고 싶은데 오른발로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왼발로라도 공격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우리가 오른발을 먼저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른발을 쓰는 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제 왼다리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첫 번째로 미세한 조정을 할 때 좀 디테일이 부족할 수 있다.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네. 파워가 아무래도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오른다리로 찰 때보다 왼다리로 찰 때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감수하고 진행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레슨을 하면서 지금 충현 씨랑 비슷한 상황을 가지신 분들을 몇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꼭 파워적인 문제에서 또 이제 세세한 문제에서 약간의 이제 이탈 현상을 겪는다. 근데 오른발보다 못하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거를 이겨내리라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오케이 갑시다 하는 거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선다라고 하면 오른발 연습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왼발을 연습해서 네. 이 왼발이 오른발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네. 불가능할까요? 상상에서는 어땠어요? 상상에서는 될 것 같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 가보는 거예요. 자 가볍게 한번 쳐봐요. 쳐보래요? 네. 한 번 더요. 그럼 요 느낌하고 예. 자 이제 왼다리를 한번 타격해 볼게요. 자 한번 쳐볼게요. 네. 왼발이. 한 번 더요. 그럼 요 느낌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본인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왼발로 할 때는 네. 자세가 뭔가 불안해요. 그죠? 네. 근데 뭔가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바꿔볼 요지는 네. 있다. 근데 우리가 바꿔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이해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걸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게 이제 실력을 올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왼발로 공격수로 이제 경기를 뛰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네. 뛸 때마다 욕을 먹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충현 씨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친구 오른발 잡인데 왼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조금 이제 뭐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저 지금 와서 장난하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게 진지하게 하고. 아 당연하죠. 있는데. 네. 근데 안 되면은 또 이제 같은 팀들한테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쵸. 같은 팀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또 주눅 들어가지고 칠 것도 못 치고 좀 자신감 있게 쳐야 되는데 아, 또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자신감이 결여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왼발을 쓸 때는 미숙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게 더 이제 깊게 가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먼저는 주변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고요. 내가 지금 뭐 통증 문제로 발을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좀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족구장이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익숙하지 않은 다리로 좀 네. 해야 될 게 있나요? 그죠? 실제로 경기를 하는 거는 경기를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경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개인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볼 만한 거를 오늘 지금 좀 설명을 해줄게요. 네.
요거는 제가 전에 레슨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많이 언급을 했던 건데 그냥 등받이가 있는 의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높지 않은. 너무 높지 않게. 대략 시중에 양산돼서 판매되는 의자가 80에서 85cm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의자 등받이를 기준으로 오른발과 왼발로 서볼게요. 네, 그쵸. 자, 이렇게 선 상태에서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볼 때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슥 하고 등받이를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네. 가볍게 한번 넘겨볼게요. 네.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이때는 가급적이면 다리 전체를 넘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 허벅지, 대퇴부 허벅지만 그냥 의자 등받이를 살짝 넘긴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제 돼주는 게 좋죠. 네. 지금 조금 높아요. 좀 낮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완만하게. 네. 그쵸? 지금 하는데 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면 요 연습을 해서 몸을 이제 좀 푸는 거고,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디딤발이에요. 뒷발.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리를 넘기다 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딤발이 뒤틀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딤발이 뒤틀리게 되면 오른다리 할 때 왼쪽 무릎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디딤발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디딤발이 버티면서 무릎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다리가 의자 등받이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디딤발에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디딤발에 힘을 풀어줘서 얘가 휘두르는 다리 따라서 회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2단계인 거죠. 그쵸. 네. 디딤발이 너무 강하면 내 무릎을 망가뜨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족구장에서 듣다 보면 디딤발이 뭐 견고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버텨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죠. 너무 강하게 듣는 거죠. 그러면 주 다리, 스윙하는 다리를 너무 강하게 휘둘렀을 때 제 무릎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구조가 돼요. 이때 무릎이 뒤틀리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받이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디딤발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회전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보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과 제가 지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는 구간에서 디딤발에 힘을 풀어줘 볼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도 돼요. 데칼코마니 알죠? 네. 그 양면이 똑같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섰으면 넘어갔을 때는 몸이 이제 등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족구를 할 때 타격은 병진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선 운동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족구는 회전 운동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 다리의 회전 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면 기본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네. 제가 지금 2015년도에 족구 레슨이라는 걸 시작했고 이제 좀 있으면 10년 가까운 시간을 하면서 가장 추천했을 때 회원분들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요거 하나예요. 간단한 게 엄청난 변화를. 그쵸. 뭐가 됐든 저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했을 때 그 간단한 거 하나가 전체적인 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특별한 거 하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거는 간단한 거에서 시작이 돼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축을 아예 못 차는 사람들도 요 자세만 연습을 하면 그렇죠. 안축차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족구장에서 지금 내가 공격을 못 해가지고 수비 세터 하시는 분들도 요것부터 시작하시면은 공격을 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넘기기도 힘드시겠네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런 의자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의자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구조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제가 그분들보다 상황이 좀 나은 거네요. 훨씬 나은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서서 가볍게 넘겨보는 거를 하고 넘기는 게 좀 되면 이제 디딤발을 풀어서 디딤발도 회전이 되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회전력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은 스윙을 만드는 데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다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죠. 저도 이렇게 연습했었는데. 네. 그러면 회전 운동이 이 구간에서 병진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에 충현 씨가 찼을 때 안축 파워가 뭐 한 70kg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회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똑같은 힘을 써도 7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효율이 다른 거죠. 네. 그 차이죠.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저는 요 의자 운동 한 몇 주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작해서 족구를 그만두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이걸? 그럼요. 왜냐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자 월요일 날 운동했어요. 화요일 날 운동 안 하고 수요일 날 운동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운동 안 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거의. 그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텀이 생기죠. 그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족구장에 가서 공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의자를 넘기면서 기초적인 스윙을 충실하게 해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밤이든 낮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다. 그죠? 근데 이것도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 목표가 30에서 50회. 30에서 50회. 네. 그럼 금방 30회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하는 얘기가 있죠. 네. 그 5분의 짬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아, 그죠. 그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랑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루에 30에서 50번은 하자. 네. 그것마저도 안 되면 하루하루 족구를 잘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안 되는 길에서 머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등받이 의자, 낮은 의자를 좀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낮은 의자를 놓으시고 그냥 의자에 가까이 서셨다가 그냥 뒤로 한 걸음만 물를게요. 한 걸음 물러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타격을 하려고 하는, 저는 이제 오른발 잡으니까 오른다리만 뒤쪽으로 빼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넘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넘기다 보면 지금 디딤발은 왼쪽 다리가 이 다리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다리가 등받이를 넘어갈 때 디딤발을 풀어주면서 이 꼬이는 현상을 막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무릎의 뒤틀림, 그 다음에 허리 쪽의 근육의 뒤틀림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넘어갈 때 풀어줘서 이렇게 돌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하셨다가 다리 넘어갈 때 디딤발 풀어주고, 예. 넘어갈 때 디딤발 풀어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간을 궁금해하세요. 아니 이거 한다고 뭔가 달라지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타격기를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 타격기 세팅은 1m 15cm입니다. 1m 15cm의 높이가 되는 거고, 타격기 위에 공을 올리게 되면 공의 중심은 1m 25cm가 되는 건데요. 자, 아까 똑같이 한 것처럼 의자 등받이에서 서서 뒤로 한 걸음 물르고 오른발 뒤로 뺐다가 다리를 넘기게 되면 굳이 공을 보지 않고도, 제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공을 보지 않고 의자 넘겼던 것처럼 다리를 넘기면 그냥 이렇게 공이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내가 의식을 갖지 않고 공을 타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스윙이 들어가게 되면 스윙이 바로 공으로 붙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혼자 연습하셨던 분들, 방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이 뜨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공 뒤에 의자 하나만 놓으셔도 뒤에서 넘어 들어오는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안정기가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의자 넘기기, 사실상 의자만 떡 놓고 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처럼 타격기 위에 공을 세워놓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안축차기를 할 때 만들어야 되는 스윙 궤적, 뭐 저희가 뭐 스윙 궤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이 스윙이 꾸준하게 연습이 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스윙 연습과 타격 연습을 병행해서 연습하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별거 아닌 거지만 이 별거 아님이 내 전반적인 스윙을 향상, 파워도 올려줄 수 있는 기본기, 기본 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